안녕하세요. 부의 여름입니다. 오늘은 모델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본 분들 많으실 거예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화려한 조명, 고급 마감재가 눈길을 사로잡지만 그 모습만 믿고 계약을 서두르기엔 위험이 커요. 실제 거주하거나 임대를 놓을 때는 겉보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모델하우스를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면 아파트 내부를 구경하시기 전에 먼저 현장에 비치된 대형 지도를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지도를 통해 인터넷에서 놓치기 쉬운 단지 배치나 주변 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궁금한 부분은 도우미에게 바로 질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 일정은 물론 대출 가능 여부, 중도금 대출은 몇 %까지 가능한지, 중도금 이자는 얼마인지, 입주 예정일, 전매 제한 기간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까지 생각하신다면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이나 소형 녹음기를 활용해서 상담 내용을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실제로 계약 관련해 기억이 엇갈리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세부 조건이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실제로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기관에도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자금 계획을 세울 땐 자기 자본 외에 예상 지출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안전합니다. 두 번째, 단지 위치와 주변 환경을 실제로 걸어보세요. 모델하우스는 실제 아파트 부지와 다른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대형 할인점까지의 거리, 학교나 병원과의 접근성, 주변 도로 소음, 비선호 시설 존재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한 조망이나 배치대로 실제로 산이 잘 보이는지 직접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분위기는 사진이나 설명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중요한 정보들이거든요.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최근 지은 아파트 단지도 직접 찾아가 보시는 게 좋아요. 거주 중인 주민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건설사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면 선택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동간거리 1조 창 방향까지 모형도로 파악하세요. 모형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동과 동사의 거리, 창 방향, 남향인지 동향인지, 엘리베이터 위치, 주차장 출입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예요. 동간거리가 너무 좁으면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채광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햇빛이 오래 드는지도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남향이라고 해도 맞은편 동이 가깝다면 실제로 햇빛이 오래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창꼭, 창밖, 조망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분양 당시에는 아파트를 돋보이게 하려고 조경이나 주변 산의 모습 등을 가장해 표현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모형도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실제 환경과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조감도 역시 시각적으로 탁 트인 인상을 주기 위해 건물 크기를 실제보다 20% 정도 줄여서 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세대수는 단지의 경쟁력이에요. 1000세대 이상 대단지는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지는 경우가 많고, 편의점이나 병원, 카페 같은 생활시설이 단지 안팎으로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대수가 많을수록 거래도 활발하고 가격 안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소규모 단지는 상권이 약하고 관리비 부담이 커질 수가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요. 같은 입지라도 세대수에 따라 단지 분위기와 인프라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부 인테리어보다 기본 구조를 보세요. 모델하우스는 내부는 고급 자재와 예쁜 가구들로 꾸며져 있지만 실제 제공 품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기본 옵션이 무엇이고 유상 옵션은 어떤 항목인지 정확하게 구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확장형 주방 등이 전부 기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상인 경우가 많아요. 인테리어보다 중요한 건 방 배치, 창문 위치, 동선의 효율성이에요. 구조가 이상하면 나중에 거주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수납 공간 배치나 콘센트 위치 같은 사소한 부분도 실제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도시계획 확인은 필수예요. 현재는 다소 외진 곳이라도 지자체에서 도로나 철도,
공원 조성 계획이 잡혀 있는 경우 미래 환경이 크게 바뀔 수가 있어요.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도시계획 열람 서비스를 활용하면 공공개발, 교통인프라 확장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닌 계획 문서로 확인된 정보만 믿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특히 신도시 예정지나 역세권 확장 소식은 장기적으로 의미가 커요. 그리고 시공사는 아파트를 실제로 짓는 건설회사이고 시행사는 그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시공사에 공사를 맡기는 사업 주체예요. 즉 시공사는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설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되죠.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시공사의 브랜드나 시공 능력을 우선적으로 따지게 되지만 실제 사업을 이끄는 쪽은 시행사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정 상태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금 사정이 불안정한 시행사의 경우 공사 진행이나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모델하우스는 실제 거주 공간이 아닌 분양을 위한 전시용 공간이란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거주지로서의 적합성은 우리가 스스로 따져보셔야 됩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정보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고 발품까지 더한다면 후회 없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예쁘다고 덜컥 계약하지 마시고 오늘 정리해드린 기준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